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이 시각 속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난리도 아닙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10월, 11월, 12월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현장은 어디나 할 것 없이 곡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수가 그만큼 고꾸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성장률이 잘 나올 수가 없지요. 지금 발표된 성장률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요 처참합니다. 한국은행이 긴급 발표 형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경제 평가 보고서를 낸다든가 아니면 소비 평가 보고서를 낸다든가 하면서 계속 경고를 줘왔는데 사실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미리 성장률이 꼬꾸라졌으니까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시장에서요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꼬꾸라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돈을 덜 풀어서도 아니다.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제도가 경제를 꽁꽁 얽어매기 때문이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그렇다. 탄핵 정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영향을 안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중대기업처벌법,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사실은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사례들도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미초타키스 총리가 지금 그리스를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거기도 올렸습니다. 대신에 기업의 법인세 확 낮춰줬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기업은 법인세가 낮아져서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최저임금은 올라간 것을 주고도 남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일어나니까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의 법인세를 15%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15%로 낮추면 그만큼 또 세수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관세나 세금 그것도 외국 기업의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최저임금만 엄청나게 올리고 기업의 비용을 낮춰주지는 않았어요. 이거야말로 미친 짓이죠.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아니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41.6%를 문재인 정부 때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기업의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 주 52시간제까지 도입을 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훨씬 더 나갑니다. 주 68시간 일하다가 주 52시간 일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보로 축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기업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요. 인명사고나 아니면 다른 인재가 일어난다고 쳐요. 그럴 경우 모두 기업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은 점점 올라가잖아요. 도대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개선을 했었어야 돼요. 이거 개선 안 하고 지금까지 질질질질 끌어왔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뭐 딱히 특별한 게 있나요?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말이 민간 주도 성장 정책으로 바뀌긴 했어요. 말만 바뀌었지 현실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여전히 높았고요. 주 52시간제는 굉장히 강하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말도 못하게 시장에 특히 기업을 옥죄습니다. 그러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냥 온 거예요. 그게 많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 와서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게 원전뿐일 거예요 아마. 기업의 법인세를 내렸다 하지만 1%밖에 안 내렸으니까 크게 기업한테는 많은 영향을 못 줬고요. 탈원전이 친원전으로 바뀐 거 이게 아마 우리 성장률에는 조금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 외에는요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시작된 현장의 곡소리는 지금도 곡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웬만한 상권은요 사람이 없습니다. 인기 상권에 사람이 조금 있을 뿐 골목 상권으로 가도 사람이 없고요. 지역 상권으로 가도 사람이 없고요. 관광지를 가더라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니까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 침체를 몰고 올 수밖에 없고요. 경제 성장률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경제만 말할 때가 되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막 화가 난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는데 그래요. 여러분 성장률 한번 보세요. 성장률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제대로 성장한 게 있습니까? 분기별 성장률이거든요. 2024년 4분기는 0.1%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적어도 2024년 4분기는요. 10월, 11월, 12월이었잖아요. 이때 적어도 말입니다. 0.2% 이상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4분기가 0.2% 이상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의 기대치도 말입니다. 0.2% 이상이었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가면요. 0.23%까지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0.1%인 거예요. 반토막 난 겁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더라도 0.19가 아닙니다. 0.11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0.1이 아니라 0.09가 될 뻔 봤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성장이 굉장히 엄청난 어떤 상황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념적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최저임금을 41.6%나 올리고 특히 말입니다. 2018년에는 16.4% 올렸습니다. 2019년에 10.9% 올리고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그 정도 16.4% 10.9% 우리나라 성장률 어디가 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소득이 10% 이상 늘어났습니까? 대부분을 봐야지요. 늘어난 사람도 있겠죠. 간간이 있을 겁니다. 간간이 있을 뿐이지 성장률 가계소득이 10% 12% 늘어난 데가 거의 없어요.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10.9% 올리면서 5년 동안 41.6%가 올렸는데 우리 소득이 41.6% 늘어났냐 이거예요. 안 늘어났어요. 왜 안 늘어났느냐. 다 잘렸어요. 자영업자 식당에도 일하던 분들 잘리고요. 호프집에서 일하던 분들 잘리고요. 옷 파는 가게에서 일하던 분들 잘리고요. 다 잘린 거예요. 소득이 줄었어요 오히려. 물론 계속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늘어났죠. 조금 늘어났지 41.6%가 안 늘어났습니다. 왜 안 늘어났느냐. 일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일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게 주인이 혹은 사장님이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찔끔찔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장님의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웬만큼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게다가 주 52시간제가 이게 주 68시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 월급을 더 받는데 일을 더 하려고 보니까 못하게 막아. 야, 이건 공산주의나 다름없습니다. 공산주의나. 국가가 일을 못하게 막는다.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국가가 국민이 일하고 싶다는데 일하는 걸 막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은요.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외에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걸 막는 게 어떻게 자본주의입니까? 게다가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내 의사에 반하잖아요. 국가가 막잖아요. 이거야말로 계획경제고 전체주의 경제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막았으니 지금 말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경제는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 위험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태를 점점 몰아간다고 생각은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니까 아니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용을 뜯어보면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실제로 뜯어보면 경제성장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소비 영역이 있고요. 투자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의 영역이 있습니다. 수출입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간 소비 보세요.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4년 4분기에. 아니 민간 소비가 적어도 말입니다. 0.5% 1%는 성장해 줘야지 경제가 잘 나갑니다. 정부 소비야 늘 비슷하잖아.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0.5% 0.6%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문재인 정부 때나 0.6% 0.7% 들어갔지 정부 소비는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소비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민간 소비 안 늘어났잖아요. 민간 소비 안 늘어나는 게 뭐예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왜 줄었을까요? 제도 때문이라니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저는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소득하고는 그러면 연관을 좀 빼자고요. 그러면 주 52시간제 68시간 일하던 걸 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민간 소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만 41.6%예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그러면 여러분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을 안 써요. 내보내요. 10년 같이 일하던 사람 20년 같이 일하던 사람 계속 내보냈잖아요. 내보내니까 소득은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최악이 되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드는 게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건설 투자도 보면 마이너스 3.2%가 됐잖아요. 내수가 진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설비 투자 기업들이 1.6% 투자하면서 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수출은 0.3% 늘어나고요. 수입은 오히려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0.1%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비 부분이 전체 경제 성장률에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5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50% 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투자 부분은요. 최대 갔을 때 한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수출은 최대 갔을 때 40에서 45% 사이고요. 그럼 비중으로 봤을 때 소비 여기가 많이 늘어나야 되죠. 소비. 그중에서도 정부 소비는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민간 소비는요. 이거는 늘리기 나름이에요. 늘리기 나름.
그래서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거든. 민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마중물을 부으면 좋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민간 소비예요. 민간 소비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인데 수출은 0.3%. 뭐 전년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좀 덜 늘어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민간 소비가 꼬꾸라지니까 우리 경제가 완전 꼬꾸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국은행이 성장률이 진짜 심각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최악입니다. 실제로 민간 소비 한번 보실래요? 민간 소비 증감률을 보면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지금 민간 소비가 그나마 좋았을 때가 2021년이에요. 2021년 2분기 2.9%. 2022년 2분기 2.9%.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요. 재난지원금 뿌리고 손실보상금 뿌렸을 때 소비가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때가 소비가 좋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 문제나 주 52시간제 문제를 얼마나 빨리 개선해야 되는지 눈에 보입니다. 안 그러면 정부가 계속 돈 집어넣어 줘야 돼요. 재난지원금을 집어넣어 주든 아니면 손실보상금을 집어넣어 주든 지금 말입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내란 회복 지원금 집어주든 민생 회복 지원금 집어넣든 정부가 계속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나라가 정부가 계속 쏟아붓는 것은 남미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자꾸 풀어요. 그러면 국가 부채는요.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부채 올라가면 어느 순간 남미화 되는 거죠. 그리스화 되는 거죠. 심지어 베네수엘라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것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기업 중심의 제도 개선을 좀 해라. 지금 미국은 트럼프는요. 기업을 하늘같이 지금 떠받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기업 우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기업을 떠받들어요. 미국은 땅덩어리도 큽니다. 천연자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우선주의예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천연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이러니 나라가 여러분 잘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말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천시받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잘 돼야 우리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소비가 되는데 소비 안 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6.6%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졌다. 2분기에 1.2%까지 올라가고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하자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면 되는데 지금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2022년 제가 늘 3분기라고 하는데 3분기부터 보면 으쌰으쌰가 또 으쌰으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길게 오랫동안 저성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2022년 3분기에 마이너스 1.3% 성장한 이후로 1% 이상을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는요. 여전히 소득 주도 성장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망령이 계속 윤석열 정부를 뒤덮고 있었으니 이게 성장률이 말이 아니게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도 많잖아요. 마이너스도.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1% 민간 소비가 2023년 2분기 마이너스 0.3% 2024년이에요. 작년에 2분기도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망령이 시장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소득을 줄였으니까. 아마 여러분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더니요. 기업이 앞장서야 된다.
국가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실용주의가 경제를 더 발전시킬 것 같다. 개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갈라치기 한 게 누군데요? 마치 말입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영의 갈라치기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뿌리겠다는 이야기를 한두 곳에서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쉽게 뒤바꿔요. 참 저는 진짜 놀란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나 하면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이게 등소평이 했던 말이죠. 흥묘 백묘론요.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필 예를 드는 게 등소평 중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예를. 결국은요. 쉐쉐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진짜 웃긴 게 시장을 보는 눈이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이게 여러분 결국은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 망령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여반장처럼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 소비를 보면 처참하거든요.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요.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30년 만에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아마 2024년 4분기도 소매 판매 지수가 10월에 마이너스 0.9%, 11월에 마이너스 1.9%입니다. 12월에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시장은요 진짜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민간 소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민간 소비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 지금 충격이라고 하죠. 민간 소비만 이러면 여러분 뭐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민간 소비가 제일 심각하니까. 그런데 정부 소비도 사실 심상치는 않습니다. 정부 소비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성장률이 대부분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분기 0.8%, 0.5에서 0.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2023년에는 2월에 2분기죠. 2분기 마이너스 2.1%까지 이때는 쇼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진짜 충격적인데 이게 2020년입니다. 뭐가 빠져 있는데 2020년 1분기입니다. 2020년 1분기 정부 소비는 1.6%였습니다. 1.6%. 정부 소비는요. 정부 소비는 1.6%인데 지금 2023년 2분기가 마이너스 2.1%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숫자. 2020년이 그만큼 말입니다. 뭐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정부 소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성장률은 정부 소비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수가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수라는 게 이제 건설 투자를 보면 심각합니다. 1분기만 3.3% 성장했지 2분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7%입니다. 2분기 3분기가 마이너스 3.6% 4분기도 마이너스 3.2%예요.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에서도 지금 심상치 않은 겁니다. 투자에서도. 설비 투자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2024년에 4분기에 1.2% 성장하고 말았잖아요. 그나마 성장이 조금 나은 거예요. 그죠? 성장이. 사실 3분기에 6.5% 성장했으면 지금 충격적인 숫자인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만큼 최악의 상태가 됐다.
자, 수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수출 부분. 수출 부분을 보면 여러분 수출도 이게 2024년 4분기 0.3% 예,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지표를 보면 진짜로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 보시면 시장 자체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을 볼 때 항상 아주 지표 중심으로 많이 보거든요. 지금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참 나쁘죠. 이거를 제가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예, 경제 성장률 기여도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민간 소비가 0.1%포인트밖에 기여하지 못했잖아요. 민간 소비가. 장난 아니죠. 민간 소비가 0.1%포인트밖에 기여를 못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0.1%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는 0.5%포인트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설비 투자는 0.2%포인트고요. 순수출, 수출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건설 투자가 완전히 최악이죠. 그죠? 지금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좋아질 것 같지가.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2%로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2%로. 연간 수출이, 연간 성장률이 2%예요. 연간 성장률이. 예, 2025년 성장률을 보면 1.6에서 1.7%거든요. 아, 진짜 나쁩니다. 1.6에서 1.7%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최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장률 보면서 지금 진짜 충격이라는 말을 드린 겁니다. 2025년에 한국은행에서는 1.6%에서 1.7%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참 나쁘죠. 그죠? 저는 올해가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도 1.6%, 1.7%까지 고꾸라지죠. 문제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금 많이 무너질 겁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네, 김영택 세븐님, 건설 투자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다들 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당연히 고금리에 건설 투자가 좋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니 감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네요. 너무너무. 시장에서 불안한 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건설 투자 자체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는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의 개선이 우선입니다. 제도의 개선. 네, 제도의 개선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뭘 할 수가 없다. 제도의 개선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경제성장률 자체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것, 지금 지표를 보고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